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는데 천공정법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강연 영상이에요. 제목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입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9월 10일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요. 근데 한국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참 아픈 얘기지만 이제 다들 아는 사실이 됐고요. 이 강연이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한국에서 이런 비극이 끊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 수많은 예방 노력들 있잖아요. 이건 왜 효과가 없는 걸까? 하는 거죠. 네, 이 강연이 보통의 분석이란 다른 게 문제 진단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시작부터 그냥 통념을 깨부시는 거죠. 핵심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살의 진짜 원인은 가난이나 역경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펼칠 일을 찾지 못할 때 바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원인 자체가 우리가 알던 거랑은 정반대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특한 논리의 뼈대를 한번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이 주장이 어떤 근거로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대안을 내놓는지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강연 첫 부분부터 정말 강렬해요. 자살 예방이라는 캠페인 그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듯한 뉘앙스예요. 그렇죠. 전 세계가 예방을 외치는데 자살률은 왜 줄지 않냐. 이건 마치 병원에 환자는 넘쳐나는데 병의 원인은 아무도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펼치죠. 강연자는 이렇게 단언해요. 못 사는 나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는다. 네. 잠시만요. 오히려 최고의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선진국,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고 딱 지적을 합니다. 아니 그건 저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가난이 사람을 극단으로 모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인 거죠. 그럼 이 강연의 논리를 쭉 따라가 보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우리가 못나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국민의 지식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거기서 질량이라는 독특한 개념이 등장해요. 질량이요? 네, 강연에서는 이걸 단순히 지식의 양 이게 아니라요. 세상을 이해하는 깊이 그리고 그에 따른 정신적인 기대치로 설명을 하거든요. 정신적 기대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높은 질량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큰 기여를 하고 싶어 해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내고 싶다는 그런 내재적인 욕구가 아주 강하다는 거죠. 아, 그냥 많이 아는 걸 넘어서 그만큼의 역할을 해내고 싶은 일종의 정신적 에너지,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현실에서 자기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 그저 생계를 위한 단순 반복 노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들겠죠. 괴리감이 엄청날 것 같은데요. 네, 강연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그 괴리감 자체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엄청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건 그냥 실망이나 좌절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정체성의 붕괴에 가까운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길을 찾지 못할 때 삶의 의미 자체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와, 원인 진단이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가난이 아니라 지식인의 공허함이라니. 듣다 보니까 그럼 해결책도 완전히 다른 방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이죠. 기존의 상담이나 복지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하겠네요. 네, 진단위에 그러니까 해법도 그 맥락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강연은 사람들이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주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단언해요. 보람 있는 삶. 네, 단순히 죽지 말라고 말리거나 힘내라고 위로하는 건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거죠.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면 죽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실제로 강연자가 자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정법을 접한 사람들 중에 과거에 죽으려 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사례를 들죠. 근데 사는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들면서 그 보람 있는 삶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을 꺼내죠. 네, 맞습니다. 이 강연의 세계관에서 홍익인간은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사람의 질량, 그러니까 정신적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삶에는 만족을 못하게 된다고 봐요. 아, 더 큰 걸 원하게 되는군요. 그쵸? 더 넓은 세상,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최고의 보람과 존재 이유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딱 이런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일만 하고 살면 당장 내 생계는 어떻게 책임지나. 네, 현실적인 문제죠. 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특히 강연에서는 올바른 일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고까지 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 말을 좀 비현실적으로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강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무슨 신비주의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일종의 사회적 인과율에 가깝게 설명이 돼요. 사회적 인과율이요. 네. 홍익인간의 삶, 그러니까 타인과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자치로 대체 불가능한 아주 희소한 가치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 다시 말해서 이 사회와 시장은 그 귀한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들, 예를 들면 돈이나 사람, 기회 같은 것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준다는 겁니다. 아, 목적이 수단을 이끌어온다는 그런 시각이군요. 네, 맞아요. 가치를 먼저 창출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그 결과물로 따라온다는 믿음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런 게 선후 관계가 다르다는 거군요.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따라오게 되는 구조다. 이런 설명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목적 상실에 있고 해법이 홍익인간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이걸 누가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강연에서는 그 책임의 화살을 특정 집단에게 돌리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이 강연은 문제 해결의 책임을 사회 지도층, 특히 지식인, 교육자,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묻습니다. 아, 그분들에게요? 네. 그들이 지금껏 국민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리고 그 책임이 단지 지도층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다고까지 확대하더군요. 네, 맞아요.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제안하는데 그게 바로 대한민국 자살체로 프로젝트죠.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핵심 주체로 사회 부모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사회부모요? 네, 사회의 어른들, 사회 단체, 종교계 인사들, 그리고 뜻있는 모든 국민이 나서서 길 잃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의 부모 역할을 자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부모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어른답게 행동하자 이런 캠페인성 구호인가요? 아니면 강연에서 제시하는 더 구체적인 역할이 있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강연에서는 이걸 단순한 구호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사회 부모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각자의 질량에 맞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멘토이자 가이드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멘토이자 가이드. 네. 예를 들어 방황하는 청년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이 가진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거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상담소이자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입니다. 단순히 각자 자기 일을 잘하는 걸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뭐랄까 일종의 사명감을 요구하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강연에서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하늘의 특명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아주 강력한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스케일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아, 더 커지마요? 네. 강연은 대한민국을 인류의 연구소라고 규정합니다. 인류의 연구소요? 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현재 한국의 높은 자살률은 해결해야 할 고통스러운 문제인 동시에 인류 전체의 정신적 위기를 해결할 바른 답을 찾아낼 기회라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가장 먼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시각이군요. 바로 그거죠. 만약 한국이 이 지식사회의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살 제로를 달성하는 모델을 만들어낸다면 그 해법은 자연스럽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세계 자살 제로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크네요. 네, 즉 한국이 겪는 이 고통은 인류의 정신적 리더십을 갖기 위해 하늘의 힘을 받기 위한 일종의 시련이다. 이런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한국의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독특하고 어쩌면 파격적이기까지 한 시각을 담은 자료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 결핍이나 심리적 나약함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인의 목적 상실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진단했죠. 그리고 그 해법으로 개인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는 홍익인간의 삶을,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서로의 길을 이끌어주는 사회 부모가 되자는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나아가 이 과업을 대한민국의 세계사적 역할과 연결짓는 거대한 비전까지 보여주었고요. 네, 물론 이 자료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여부는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 저희는 공유해 주신 자료에 담긴 논리를 최대한 충실하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전달해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 강연의 주정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강연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가장 지적인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서 의미를 어디서 찾고 있을까요? 혹시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느라 내면의 질량이 원하는 진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간극이 벌어질 때 우리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을까요?